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7월 13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경관을 포함하여 2명이 숨지고 3명이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급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인이 훔친 차를 타고 시내를 주행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관이 번호판 이상을 감지하고 세워서 검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즉시 범인은 경찰을 쏘고 리치먼드 로드를 따라 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렉싱턴 리치먼드 로드에 속해 있는 침례교회에 오는 차를 몰고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총을 난사하여 현장에서 2명의 신도가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관을 포함하여 지금 3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2명은 사망하였고 범인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관에 의하여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블루그래스 공항에서의 사건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발생한 추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켄터키주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총기 자유화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인은 총기 자유화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기를 불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블랙마켓에서 총기를 구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수 지도자들을 암살하라는 전단지가 오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낭설로만 돌았던 이 전단지가 오늘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시애틀 칼 앤더슨 파크에서 노킹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는데 오늘 FBI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거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켄터키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 그리고 대법관인 토마스 클라렌스를 각각 100만 불에 수배한다는 전단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전단지에는 이 보수 유명 인사들을 마치 수배범 포스터와 같이 작성을 하여 그 옆에 100만 불씩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FBI가 지금 이것을 수사하고 있으나 그 배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금 수배 포스터의 내용에는 미국을 왜곡한 혐의로 현상 수배한다는 문구만 딱 적혀 있고 금액만 100만 불이 다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속보가 올라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금 나가도 한참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도피 시리를 운운하더니 이제는 불체자들을 위하여 현금 지급 카드인 엔젤레스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엔젤레스 카드의 시작은 바로 팬데믹 시기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일을 나가지 못하는 LA 시민들을 위하여 현금 카드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받지 못하고 대부분 라티노들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혜자와 또 수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캐런 베스가 그것을 카피하여 그대로 ICE 단속으로 무서워서 일을 못 나가기 때문에 불체자들 가정을 대상으로 이 현금 지급 카드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도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미국 시민 대신에 불체자 신분을 택하면 주겠다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포퓰리즘을 발생하고 있는 LA시에 올해만 적자가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위하여 이렇게 인기작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많은 불체자들에게 몇천 불씩 주면서 본인이 뒤로 정치 자금을 챙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바가 없는 베일에 가려진 돈이 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LA 시민들이 단단히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에릭 가세티는 팬데믹 때 이 돈과 또는 시가 지급하였던 돈에 말썽이 나서 사임을 하고 워싱턴 DC에 가서 중앙에서 정치 뜻을 펼치라고 하였으나 역시 중앙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정치권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어쩌면 캐런 베스가 요번을 계기로 정치권에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FIFA 클럽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폴드에 있는 멜라이프 스테디움에 오늘 입장을 하였습니다. 투통 부부가 입장을 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FIFA 클럽 월드컵은 우리가 알고 있는 FIFA 월드컵과는 다릅니다. FIFA 클럽 월드컵은 FIFA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간의 다른 경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1년 후에는 FIFA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광인 만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스타디움은 내년에 열리는 FIFA 월드컵의 결승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최근에 빅 이벤트인 스포츠가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 LA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034년도에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멜라이프 스타디움에 참여하는 안 판티노 FIFA 국장의 초청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농 하게 되면 비료나 화공약품을 쓰지 않은 순수 자연 비료나 또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난 농수산물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 상태에서 자라났다고 보기가 어렵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FDA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긴급 FDA 허가를 승인한 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필 또는 APL이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올게닉 물질에 코팅을 하여 그 물건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식용식물성 코팅제인 아필을 승인함으로써 유기농 농산물은 더 이상 유기농이 아니라고 하며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씻겨 나가지도 않는 무언가가 코팅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트맨 리턴즈의 스타였던 미셸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 물질은 어필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 회사의 설립 자금을 초도에 110만 불의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벤처 캐피탈인 앤드리슨 호로워처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개발하여 오다가 이번에 FDA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대부분의 유기농 농산물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녀는 여기에 대하여 유기농 농산물 코팅제를 쓰지 않는 몇몇 개의 식품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더조, 코스트코, 퍼블릭스 이 정도는 이것을 아직 쓰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먹거리에도 빌 게이츠가 계속 장난을 쳐서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식품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7월 13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암살 미수에 당하였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전전날인 금요일 저녁에는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직 비밀경호국 국장인 킴블리 치틀에 대한 의회 증언이 있었으며 치틀 국장은 특통 저격 10일 전에 암살 시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비밀경찰 지부에는 전달을 하지 않아 이 사태가 발단하였다고 하며 25일 전에는 여러가지의 국내 테러 정황도 같이 보고를 받았으나 역시 지역 비밀경호국에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고위 정보에 대해서는 고위급만 보유를 하고 일선 현장에는 내려보내지 않는 기밀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인지 장난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공인에 대한 암살 정보가 있는데 그 암살 정보가 고위 정보라고 하여 일선에서 경호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비밀경호국 소속의 고위직 3명을 무급 정직을 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무급 정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급 정지를 받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장 경호원들이 공중특별 경호를 부탁하였으나 이들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공중특별 경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중특별 경호를 하였으면 저격자가 지붕에 올라갔을 때 벌써 발견을 하고 그를 사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FBI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틀 국장은 결국 고위직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현장에 있는 요원들에게 돌림으로써 추한 추태를 보이는 의회 정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